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자, 어제 전일장 뉴욕 증시는 애플이 나스닥 지수를 좀 상승 견인하면서 일단 기술주에 대한 상승을 좀 주도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각 속에서 앞서서 개장 소식 전달을 해드렸죠. 일단 이탈리아 재정 리스크와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락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무역전쟁 이슈 매일 지겹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무역전쟁이 메인 이슈라기보다는 또 이탈리아 재정 위기 상황과 또 나프타 관련 이야기들 그리고 테슬라 주가 관련 이야기들이 좀 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한산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또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나오는 소식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그 안에서 또 다른 리스크가 발발이 되면은 시장이 참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 지표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태도 지수는 100.1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지표 소식까지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지표 발표는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란은행 부총재가 물가 관리 위해서는 점진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발언했다라는 점까지도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인 금요일장 마스터님,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해왕 마스터입니다. 연휴들 잘들 보내셨는지요? 전일 FOMC 회의가 발표가 뜬 상황에서 연휴가 좀 꼈는데, 어제 회의에서는 당연스럽게 금리 인상의 수순으로 밟고 왔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내용 자체가 있어서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안에서는 추석 연휴가 진행이 되면서 좀 잠잠했지만 해외 시장 쪽에서는 정말 빅 이벤트였죠.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단행이 되고 파생되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 못 챙겨드렸던 부분까지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신세계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5분 지나면서 개장한 지는 35분이 지나간 상황이고요. 추가 지표도 발표가 됐네요. 미국의 9월 시카고 PMI가 60.4로 역시나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까지도 추가 전달드립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각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전일장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현재는 개장 이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916.75포인트로 0.1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초반보다는 일봉상으로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현재 7642.25포인트로 0.31%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전일장도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17달러대가 좀 위태했습니다만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17달러대가 깨집니다. 1.16560달러 선으로 0.50%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전일장 유로 FX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1191.1달러로 0.4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지금 통화적인 부분과 지수에 대한 부분 혼조세 이어가고 있지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72달러 초반대까지 머무르면서 72.34달러 선인 0.2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달러 자체로는 강달러에서 약달러 좀 조정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죠. 달러가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적인 기사까지도 추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을 좀 다루고 있을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나경 캐스터 외신 쪽 소식 정리해볼까요? 네, 미국의 8월 소비 지출 관련 경제 지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미국인의 소비와 소득이 증가세를 유지를 했지만 속도가 다소 둔화했고요. 또 물가 상승률도 전월보다 낮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상무부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에 따르면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월가 조사치 0.3% 증가에는 부합했다는 소식이고요. 이렇게 미국 가계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요, 지금 기준금리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에도 경기 침체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익률 곡선은 정책 결정의 한 고려 요인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세미나 연설문에서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금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또 점진적인 회기가 현재 강한 경제를 길게 지속해서 모든 미국민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실업률과 또 인플레이션은 낮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강한 경제 혜택이 미국인에게 모두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노동시장은 회복되는 중이라면서도 추가로 더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의 9월 FOMC 성명에서 이 accommodate라는 이 완화적이라는 이 문구가 사라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의 삭제는요,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사라짐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매체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더욱더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이 완화적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정책은 완화적이다라고 언급해서 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표현을 삭제한 것은 연준이 달성하려는 것을 시장에 주는 시그널로서의 유용성이 다했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완화 문구에 대한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이 더는 경제 부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연준이 미래의 정책 금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주 연준이 적절한 경고를
있고 또 앞으로 긴축 정책이 빠르게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8월 연준 의장의 중립금리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현명하게 이 부분을 지금 연준 의장이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최근 무역 전쟁과 또 대규모 강세 또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심화 등으로 이 경제활동 분야의 별다른 정책 입안 과정이 없었다면서 아마도 8개월째 의장으로 있는 이런 연준에 대한 찬사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이 특별한 이런 영예를 달성하는 순간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정치적인 중립지대로 남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연준이 거의 모든 가계에 영향을 줄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렸는데도 시선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 쏠려 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이 인준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 때문에 연준이 각종 이런 비판에서 가려졌다, 즉 벗어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정치 공방의 전장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연준이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무역전쟁이 전문가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S&P 글로벌의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아직까지 무역전쟁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4%를 넘어서 지금 몇 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생각하는 제한 속도라고 하는 2% 혹은 그 이하 2배 수준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연준의 금리 인상에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호주 웨스트팩 은행이 전망을 했습니다. 이 3% 실업률과 또 2%의 근원 인플레이션을 볼 때 연준이 이런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정책 금리가 아직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치 혹은 그 부근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 통화 가치를 방어해야 하는 일부 신흥국만이 정책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BNP 파리바스는요,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고려를 할 때 달러 약세 트렌드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금리 2차례 올리는데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세계 성장이 이어지는 골디락스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좀 이슈 중에 하나죠. 이탈리아의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재정 목표에 대한 우려로 이 주식과 국채값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탈리아 주요 주식 벤치마크인 FTSE MIB는 2.7% 지금 급락하고요. 또 이탈리아 은행들 이 주가 하락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도 3.1%로 지금 뛰어 올랐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재정 적자 목표를 GDP 2.4%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 지금 3%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유럽 연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EU와 좀 충돌할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와 달러 그리고 유럽 증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로화가 이탈리아 우려에 달러화에 대한 하락 전환을 했다는 소식을 전달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이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던 유로화가 이 연준의 영향으로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기본적으로 이 연준은요 내년 말 이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에 지금 막바지에 근접한 만큼 유로가 이 달러를 앞지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이 파운드화가 신흥통화의주의로 추락을 하면서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영국이 내년 3월에 무역 관련 합의 없이 유럽 연합을 떠나게 되면 파운드화는 신흥국 통화와 같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선진 시장에서 신흥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터키와 아르헨티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터키 아르헨티나가 이 최근 자국 통화 급격한 약세로 이 경기에 미칠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예시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아무런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 영국 기업 중 10곳 중에 한 곳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서 작업의 증가로 영국의 세관 업무가 지연될 것이다라고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우려를 전했는데요. 이 세관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은 영국 기업들한테 지금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혼다는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문서 작업이 6만 건 추가로 늘어날 거고 또 이 비용은 수천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업체 넥스트도 가격 인상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지금 상황이 좀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브렉시트의 합의에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이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금을 매입해서 이 금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라고 맥쿼리가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앙은행들이 올해 들어서 총 264톤의 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맥쿼리가 분석을 했는데요. 러시아, 터키, 그리고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주도했고 또 폴란드 중앙은행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금을 사들였습니다. 올해 중앙은행은 지난 6년 어떤 시점보다 금을 많이 사들였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현재 중앙은행만이 유일하게 금에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달러 강세와 채권금리 상승의 여파로 올해 거의 1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의 다변화를 위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은행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맥쿼리는 과잉 공급과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금 시장에 이 중앙은행은 거의 생명줄과 다름없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부근에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달러에 대한 부분과 계속적인 이탈리아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이 외신 쪽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이 며칠 전 단행이 된 만큼 현재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94.9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해양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올라왔을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와 이탈리아 재정 리스크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전환이 되면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오일입니다. 11월물이고요. 일단 오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시세 점검을 했을 때를 시작으로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현재는 72.9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 감소 전망 속에서 상승 흐름이 견조함을 이어가고 있는 오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와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오일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현재는 72.82달러 0.90%까지 급등을 하는데요. 빠르게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점검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은 애플이 주도했었던 지수에 대한 상황은 현재 부근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모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좀 제자리로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수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지금 하락으로 나스닥과 S&P 모두 내려가고는 있지만 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월요일이 제일 중요해요. 월요일이.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큰 시황은 사실 이제 월요일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24일 날 이제 미중 관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됐다는 걸 아실 거예요.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일단은 올해 차트를 좀 보자면은 7월 6일 날 이제 관세가 또 부과됐고, 이제 월요일 날 또 한 번 부과됐고, 그다음부터 이제 추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반대매 포지션에 대한 대거 청산이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 상황, 무역전쟁이라는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일정이 잡혀 있는 거면은 모두 예정되어 있는 시장에 이미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조금 급부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내내 뭐 어떻게 나스닥에 대한 매수분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뭐 눌렸다면 다시 한번 매수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언제까지 매수를 보는 게 좋나요? 이렇게 판단하신다면은 스팬이 밀릴 때까지예요. 스팬이 밀릴 때까지 60분 봉에서. 원래 추세라는 것 자체가 나스닥이 이제 일목균형표가 잘 먹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러면 오늘 한번 지지 자체를 한번 저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은 이제 스팸 밑단이죠. 스팸 밑단. 자, 7606.00 이탈 시 이제 매매 자체를 조금 스탑하시는 거 좋고, 그 이전까지는 매수 관점을 조금 보유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추세 자체가 나오면 원래 그런 식으로 흘러갔으니까. 방향성 자체가 제고되는 시황 자체가 월요일날 떴었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수 관점을 조금 더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이번에 연휴 때도 조금 설명을 한 차례 정도 드렸었는데, 지금 뉴스 자체가 나오는 거는 좋은 뉴스가 많고 어떻게 보면 좀 걸려야 될 뉴스도 조금 다소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스닥 S&P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뉴스 자체가 앞으로 연중 고가가 지속적으로 갱신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무역전쟁 우려라는 어떻게 보면은 큰 타이틀로 매번 시황이 나오긴 하지만은 무역전쟁 자체가 문제가 됐다면은 나스닥 자체는 일전에 무너졌습니다. 계속 끄는 거예요.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무역전쟁 자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모든 싸움에서는 미국이 최종 막바지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일정돼 있는 시황을 좀 보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앙선거예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앙선거 전까지 코스피를 연중 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역전쟁 관련해서도 승리를 이끌려고 노력을 할 거고, 세금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취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제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언급은 지속적으로 드리지만은 제로 영역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가 어쨌든 간에 아직도 제로 영역에 가지 않았다는 거는 앞으로 지속적인 고가 갱신을 할 수 있었다는 소리이고, 하나의 지표 자체로 보자면은 일봉상 일목균형표가 뚫리기 전까지는 변곡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작년에 이래서 많이 당했어요. 예, 전 어닝 시즌 때마다 매수 관점을 계속 보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차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무역전쟁 발생해도 뭐 올라가는 것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제로 영역으로 가까이 갈수록 거품이 더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 때 따로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아직 제로 영역으로 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아직 이제 역전 현상 자체가 10년물 수익률 자체가 역전 현상 자체가 펼쳐지면은 그때까지도 거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 아직까지 고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나스닥 S&P를 매매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러면은 60분 봉에서 판단하시면은 아직 스팬 위에서 놀고 있네, 시황 떴네, 매수해요. 자, 그럼 틱 차트 기준으로 좀 보면은 아직 매수 진입 기준은 한 차례 나왔는데 걷어냈어야 됐죠. 그죠? 추세 자체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당일 좀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박스랠리 조금 이어가는 상황인데, 지지를 한번 보면은, 잠시만요. 지지 자체.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 랠리가 7647.00인데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한번 쥐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면은, 자, 어떻게 지셔야 되냐면 7647에 대한 지지가 박스가 갱신되고 나서 이런 기준선 위축값에서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여기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자, 7647이 일단 깨지고 나서 330틱 기준 일목균형표 기준선 위치값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청산은 언제 하나요? 330틱 기준 스팬 꺾일 때 청산하는 거예요, 원래. 추세장은 이렇게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어제도 매수 관점을 조금 유지하라고 해서 이런 포지션에 대한 수익을 얻었었는데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왜 일목균형표를 많이 활용하냐면은 손익비 구성이 잘 돼요. 해외 선물이라는 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손익비 구성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미중 무역에 대한 우려다 이러지만은 어쨌든 간에 60분봉에서 이제 또 꺾이기 전까지는 매수를 봐야 돼요. 왜냐? 9월 24일 날 일단 시황이 떴으니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떴으니까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중 고가에 또 다시 가까이 갔죠. 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조금 유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분간 또 언제까지? 지금 스팸 밀리기 전까지예요. 스팸 밀리기 전까지. 이 관점을 좀 유지하시면은 손익비 구성 자체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꾸준하게 매수 지수 상승의 지속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같은 기조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7,647 돌파를 좀 확인한 이후에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 상단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습니다. 좀 결론적으로는 뭐 두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기조로 일단 앞으로의 전망까지 보시는 것 같으니까요. 지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 많은 전략을 들어봤는데 외신 쪽에서는 관련된 내용 어떤 소식들이 들려왔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테슬라 소식이 가장 또 브레이킹 뉴스로 나오기도 했는데 자, 박나영 캐스터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먼저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역전쟁 이슈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고 오늘 이탈리아 재정 위기 상황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와 이 나프타가 아직도 지금 미국과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9월 30일 지금 데드라인을 정했는데 계속 날짜가 다가오면서 미국이 좀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이 12월부터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만큼 그 전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성명을 발표하려면 9월 30일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양국 간의 지금 합의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멕시코와 양자 회담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캐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인을 할지 여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캐나다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느린 대응에 불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미국 무역 대표부도요. 지금 사실 캐나다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very unhappy라고 말하면서 캐나다의 협상 스타일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의 지금 무역 협상 대표죠. 이 부분을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가장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준 요인은 아무래도 무역전쟁 이슈, 그리고 자국 무역 보호주의 정책이죠. 그리고 또 이런 기업 실적이다라고 이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유럽에 관련된 소식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입니다. 이탈리아 사태인데요. 지금 재정 위기 우려가 계속해서 유로와 유럽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은 미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상한선 3%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목표치가 이에 미달을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사실 긴축 재정이라기보다는 이탈리아는 지출 확대 조치다라고 지금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 만큼 EU의 반대와 또 신용 평가사들의 강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3년간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2.4% 목표치 합의를 했고요. 지금 이탈리아의 지금 GDP 대비 부채가 130%이기 때문에 그리스 다음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포퓰리즘 연정은 세금을 줄이고 또 복지 지출을 해야 된다면서 계속해서 지출을 하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80유로죠. 우리 돈으로 월 100만 원인데
이탈리아 저소득층에 이런 현찰을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이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적자폭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질 거라는 지금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와 또 지금 유럽 증시가 이에 대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8월 소비지출 0.3% 증가했다는 소식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소득, 증가세 모두 늘어났지만 속도가 좀 둔화했고 물가 상승률도 전월보다 좀 낮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미국과 멕시코와 이런 회담이 아무래도 캐나다와의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미국의 지금 입법 관련해서 계속해서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비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이 머스크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금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로 지금 피소를 당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머스크의 대표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좀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파가 얼마큼 또 지속이 될 것인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소식 속보 나오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쪽의 소식 지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뭐 저희 신세기 시작을 할 때 급등을 했었던 오일 소식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73달러까지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73.12달러 선으로 현재는 1% 넘는 1.29%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의 맞선이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30분 안에 73.15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역시나 업인데, 자, 지금 뭐 지수도 업에 대해서 말씀해드렸고, 오일도 지금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진행 중이잖아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자, 일단은 오늘 자리를 추가적인 자리를 한번 볼 수 있을 자리를 한번 일단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고가 자체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게 제기가 되는데 상황 자체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도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끌어질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자, 오늘 틱 차트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 포지션이 가장 좋을까요?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근데 원래 추세라는 것 자체가 다음은 스페인이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 그러면은 지금 한번 잡을 수 있는 포지션 자체는 72.75가 가장 좋아요. 지금 지금 가격대에 봤을 때는. 매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60분 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60분 봉에서 보시면은 차트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돼요. 원래 이 CCI가 나올 때가 가장 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인데, 그럼 볼 수 있는 포지션 자리가 이 자리가 가장 적절하다는 답이 나와요. 72.75 자리. 여기서 매수 잡고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야면 될까요? 이러면은 손절은 딱 15틱이에요. 딱 15틱. 60 자리. 스팬 하단 또 뚫리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이게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건 기준선 맞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요.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러면 청산은 언제 하나요? 고가 인근에서 청산하는 거예요. 딱 이것만 먹고 끝내야 돼요. 컷 나가면 끝내야 되고. 원래 추세 자체가 나오면은 이런 방식으로 가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60분 봉에서 보면은 사실 오늘 그 오일 자체가 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 제기가 되거나 박스에 대한 랠리 가능성 자체가 제기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일봉상에서도 차트가 어떻게 보면 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은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큰 파동으로 오일 자체가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제일 큰 이슈 자체가 이란이에요. 앞으로 이제 11월까지 유예기한을 줬는데 그 유예기한 전에는 한 번엔 이 지지라인 자체가 뚫리고 매도 추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때 한번 매도를 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늘 자체는 72.75 매수 한번 보시고 고가 인근에서 청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밑에 포지션에서 쥐지 않았다면은 단타 포지션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크게 무리할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장세, 지금 이 매수 터진 거는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장세였다.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틱에서 시간대가 이제 개장하는 시간이고 틱에서 이제 고가 자체가 밀리고 이런 자리에서 한번 보셨다면은 좋은 위치값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자리였긴 했는데 다소 조금 리스크가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한번 짧게 수익을 내보자면은 이 자리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 그 이상은 무리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언제든지 여기가 이제 고가가 형성될 수 있는 위치값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여기서부터 밑단에서부터 이제 장기로 매수를 들고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청산하시고 이제 매도적 리스크에 대한 고려를 조금 하셨으면 싶어요. 예. 오늘 자체는 이 포지션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구간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밑단에서 지지 않았다면은 이 점만 좀 참고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사실 지금은 시황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73달러가 다시 이탈이 되는 흐름에서 눌리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72달러 중반대에 왔을 때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청산에 대한 시점은 고점 부근에서 청산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 좀 결정하실 때 전망을 함께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이슈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고요. 지금 72달러 후반과 73달러 사이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일 관련돼서 외신 쪽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박나연 캐스터 오일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오일은 이제 계속해서 매일 말씀드리는 이슈인데요. 미국의 이란 제재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미국의 무역 전쟁 이슈가 이 지수 부분에 항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 공급에 대한 우려를 낳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지금 이제 82달러 지금 경신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의 지금 WTI도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1월이 다가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오일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지금 외신 쪽 보도가 더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오펙의 세 번째 산유국인 이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 계속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팩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란에 대한 이런 원유 공급에 대한 하락분이 아무래도 11월 달이 되면 한 단계 더 2라운드, 즉 두 번째 국면에 직면하면서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공급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오펙과 또 그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최근 좀 증산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전 세계적인 원유 재고 자체가 지금 공급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영향이 크지 못하다. 증산 부분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란에 대한 이런 공급 우려 부분을 좀 상쇄해 줄 것을 이 기대를 받고 있다. 즉 사우디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이터의 소식에 따르면요, 사우디와 또 그 외 오펙 그리고 러시아 국가들이 지금 하루에 50만 배럴 정도 증산하는 것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협의를 했을 것이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또 역시 지금 ANG 쪽에서도 지금 주요 지금 이란 제재 부분 이런 상쇄돼야 될 부분이 150만 배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좀 크게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란 수출량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 셰일오일도 증산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급 우려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이슈 5일까지 현재 구간의 소식들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앞서서 지수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상승 쪽의 부분이고, 지금 두 지수 모두 거의 초반의 하락폭을 꽤 많이 만회한 상황이거든요.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20.50포인트로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의 하락폭을 거의 좀 만회하면서 현재 7,651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쪽에 접수를 해주신 상담 내용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016님의 질문부터 확인할게요. 지금 그 질문에 앞서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짚어드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442님의 질문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됨에 따라서 달러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이 좀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고 올해도 이제 또 마지막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보면요, 마스터님.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도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점도표를 보면은 확인이 되어 있는데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련돼서. 자, 달러 올 한 해는요. 네네. 일단은 예상만 좀 해드리면은 하락도 상승도 없는 박스권 랠리장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이제 제가 언급만 드릴게요. 크게 큰 타이틀로만 언급 드릴게요. 올 한 해는 좀 크게 해서 볼게요, 같이.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굉장한 매도세가 이어졌던 거는 유로존의 테이퍼링이라는 시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로존에서. 지금 테이퍼링 시황이 끝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랠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박스로. 이런 장세로. 여기 보이시죠? 왼쪽에. 이게 이게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정책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굉장한 이슈예요. 엄청난 이슈예요. 유로존에서. 근데 지금 매도세가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에서 끝났다는 거는, 자, 다수의 투자자들이 유로존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시황, 이게 시장에 더 이상 반영 안 된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언급을 많이 드려요. 테이퍼링이 뉴스가 나왔다. 그 해석을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시장이 반영이 안 되니까. 왜냐면은 12월에 이미 종료하기로 했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제 전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에서 보시면은 영어기 때문에 제가 대충 해석만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자체는 경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포함해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외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어제 성명서의 핵심은 완화적이란 문구 삭제예요, 이거. 금리 인상 자체는 제가 미리 얘기 드렸지만은, 금리 인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비둘기 메시지를 보내면은 달러가 추가 매도 자체가 엄청나게 이어진다는 거고, 완화적인 문구가 삭제해서 바로 비둘기적인 메시지가 아니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파월한테 기자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완화적이란 문구 자체는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까? 그러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면은 달러는 굉장한 매도세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제 해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완화적이란 삭제에 대한 건 앞으로 금리 인상에 문제가 안 된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 자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 금리에 대한 자신감을 FOMC에서 그대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달러가 이제 강세가 펼쳐진 거는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FOMC가 자신을 했기 때문이겠죠. 상황 자체가.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2.2%가 떴어요, 이번 달에. 그리고 미국 금리는 지금 2.25%예요. 변동성 금리로 최대 맥시멈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12월 금리 인상 못해요. 12월 금리 인상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10월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뜰 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회하지 못하는 현상 자체가 펼쳐진다면은 12월 금리 인상 자체는 굉장히 희박해질 걸로 확률이 낮아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매도 강세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지금 차트만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전일 즉각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이제 즉각적으로 해명하는 그 자리가 나왔는데 달러 인덱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어제 이 지지 FOMC 회의가 뜨고 나서 이 지지 자체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자 만약에 비둘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은 이 자리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오고 그 다음날에 왔어요. 그 다음날에 왔는데 이 지지 자체가 바로 풀려버리는 현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FOMC에서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전혀 보내지 않고 12월에 대한 오히려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버렸어요. 그렇다고 지금 상황 자체가 달러가 앞으로 굉장한 강세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못 올라가면은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 동결이 나오거나 그대로 어떻게 보면 0.1포인트가 오르는 현상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요. 12월 금리 인상에. 왜냐면 매번 올라야 되는 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겠죠. 동결이 또 떠버린다면은 거기서 또 변곡이 나오고 매도세로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시사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둘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 달 중순까지는 보시는 게 맞는 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박스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보기 좋은 자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추세 자체를 다시 한번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추세 자체를. 그 자리에서 이제 유로 매도적 관점을 또 보고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일봉상 박스 장세니까. 앞으로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작년 같은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유지가 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과 같은 추세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매도 추세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원웨이장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금리 뜨고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테이퍼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전제가 지금은 완전히 다 시장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굉장한 신호 없이 굉장한 통화정책 변질 없이는 이런 강매도에 대한 예상은 당분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박스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사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안에서 통화정책의 변화,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 변곡이 왔는지 체크하고 다시 한번 매도를 질 타이밍인지 이런 지점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굉장히 내뿜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유로를 매도 보는 게 더 옳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왜냐면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고 위치값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일단 추세 때 형성하는 거 보고 그 다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적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달러화는 이 대추세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좀 박스권 움직임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골드를 좀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골드 1200달러 이하에서 현재 30% 매수 중이라고 하시는데 비중 100%까지 추가 매수. 일단은 좀 저가에서 매수로 들어가겠다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비중 늘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00%까지 이제 추가 매수라는 거는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세가 이 구간 내에서 박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단가가 1200달러 이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1200 이제 고가인 최근 박스 고가죠. 1220달러 내지 1215달러 1215 이 인근에서는 청산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수익 구간이라도. 근데 단지 제가 조금 염두하고 싶은 거는 이게 매도 추세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박스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비중 자체가 그 추가 매수 자체는 관점을 두지 마시고 청산 자체를 박스 랠리로 판단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15 내지 20 내에서 지속적으로 청산하는 그런 위치감만 좀 찾으시면은 나쁘지 않게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마지막 질문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양한 소식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